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코리아 매뉴얼입니다. 오늘은 한국에는 없는 것들 5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에는 미국과 같은 팁 문화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팁이 없다는 점 때문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당황스러운 것은 한국인들이 팁 문화가 있는 지역을 여행할 때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팁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으로 유명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일에 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뚜렷한 곳은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과의 차이는 이들이 급여의 일부분을 팁으로 충당한다는 점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연방정부의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전혀 인상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점은 한 달에 고정적으로 30달러 이상의 팁을 받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2.13달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식당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주로부터 받는 급여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평균 환율인 1달러당 1122원을 적용하면 8시간 근무 시 19,119원입니다. 미국의 식당 노동자가 팁을 내지 않고 나가는 손님을 쫓아가 팁을 받아냈다는 이야기가 농담이 아닌 이유입니다. 유기적 교육을 받은 한국의 일반인이라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서비스는 상대방을 위한 행동인데 상대방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가를 준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인 것입니다. 선의의 행동에 금전적 보상을 부여하는 것은 전통적 사고에 의하면 오히려 모욕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 유치원을 마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매일 한두 명씩의 어린이는 부모님이 약간씩 늦게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이지만 담당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한두 명의 학생 때문에 자신의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선생님은 앞으로 약속된 시간을 어기는 학부모에게는 약간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전까지는 늦게 도착한 학부모들이 선생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졌지만 이제는 반대로 당당히 몇 푼의 돈을 내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맡겨놓게 된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몇 푼의 푼돈으로 자신들의 미안함을 구입한 것입니다. 위무불이행자의 위치에서 당당한 권리자의 위치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두 가지 중 무엇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먼저 존재해야 그 다음에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시스템은 원인과 결과가 전이되어 있습니다. 식당을 찾은 고객은 음식이라는 물건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식당 노동자의 서비스라는 용역도 돈을 내고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비스에 대한 공정 가격은 음식 대금의 10%에서 20%로서 손님이 만족도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는데 10% 미만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금 미납에 따른 불쾌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노동자 역시도 이 시스템에 동화되어 적극적인 서비스 판매자로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앞에 유치원에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미국과 같은 팁 문화가 없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최저 시급은 7.25달러이지만 뉴욕주의 경우는 2015년에 최저 시급을 9달러에서 15달러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식당 노동자가 주인으로부터 받는 월급 이외에 별도의 팁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옛날과 달리 손님들이 주는 팁을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님이 놓고 간 팁을 손님이 잃어버린 돈으로 착각하여 쫓아가 돌려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일 손님이 거스름돈을 안 받는다면 그 돈이 노동자에게 가기보다는 주인의 수입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와 같이 10% 내지 20% 룰을 적용하여 식사 대금 15,000원에 대해 팁으로 2,000원 내지 3,000원을 지급한다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불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구걸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팁과 더불어 알아야 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한국의 모든 물건과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물건 가격의 10%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당신이 한국의 식당을 방문하여 8,000원짜리 식사를 하였습니다. 메뉴표에 있는 요금은 8,000원이었습니다. 당신이 결제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8,000원입니다. 당신이 내는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또한 식당 노동자의 서비스 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부가세와 팁과 음식에 대한 요금으로 도합 8,00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당신이 마신 물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식사 요금에 대한 결제는 당신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입구에 마련된 장소에서 음식값을 결제합니다. 당신의 카드와 현금은 소중하기에 제3자인 식당의 직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계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일부 식당에서는 카드 결제 시 서명을 당신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것을 좋아하는 나라니까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한 것이 고가일 경우에는 이런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카드 서명을 대신 했다는 것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식당 측에서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카드를 분실했고 그 카드를 가지고 누군가가 사용했다면 우선 카드사가 책임질 것이고 두 번째는 카드 사용 시 서명한 곳에서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서명은 직접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 것입니다. 이는 식당만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상점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물건 가격으로 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당신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한 푼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나라로 출국할 경우에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팁 문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팁 문화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대형 호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요금 자체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호텔 노동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 팁은 업체가 아닌 직원 개개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도 팁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여 서비스의 수준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팁 문화가 없다는 사실을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것을 포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몇 푼의 팁을 받고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자신의 일할 시간을 확보하는 더 나은 방법일 테니까요. 팁은 인간의 노동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출발한 것일 테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팁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하며 팁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팁이 당연히 받아야 할 채권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이라면 한국과 같이 팁이 없이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생겨났다면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친절을 전달하는 것이 올바른 팁 문화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한국에는 없는 것들 5번째 시간으로 팁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언론, 그 중에서 신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